날이 점점 더워지는데요.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물을 많이 먹게 돼요. 근데 가끔은 물을 많이 먹는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갈증이 계속되는 것 같더라고요. 심한 갈증이 있을 때 마시면 시원하게 갈증을 해소해 주는 것은 없을까요? 그럴 때가 있죠. 자주는 아니지만 물을 마셔도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 있을 때가 있죠. 탈수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이야기한 적은 없었던 것 같네요. 오늘은 심한 갈증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목이 마르다고 느끼기 전에 수시로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이 마르다는 것 자체가 탈수 증상이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죠. 탈수는 섭취하는 수분의 양보다 더 많은 수분을 잃어버릴 때 발생하게 되는데요. 요즘 날씨와 같이 더운 날씨라든지 과도한 약물을 섭취하는 경우에도 부작용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소화불량일 때도 효소의 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갈증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외식을 하고 나서 유독 갈증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 있으시잖아요. 이 이유도 이와 비슷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과로를 포함한 많은 요인들이 탈수를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탈수 상태가 되면은 현기증이 난다든지 어지러움증, 갈증, 피로감, 입안의 건조 등 여러 가지 증세가 생겨날 수가 있는데요. 뭔가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탈수 여부를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손등을 꼬집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을 살짝 꼬집어 보면 피부가 원래 상태로 확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천천히 돌아가게 되면 약간의 탈수 기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시거나 수분 보충을 돕는 음식을 먹도록 해야 하고요. 소변 색깔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 색깔이 진해질수록 탈수 증상이 있는 것입니다. 과음을 했다든지 카페인이 든 커피나 차를 드신다든지 탄산음료, 설탕이 든 음료 등도 탈수를 촉진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 외에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되는 7가지 음식과 음료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신장에 이상이 있다면 이런 음식이나 음료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하신 후에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심한 갈증에 도움이 되는 첫 번째 식품으로는요. 코코넛 워터가 있습니다. 수분 공급뿐만 아니라 전해질 보충을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전해질은 적절한 신체 균형과 규칙적인 심장 박동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능을 위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무기질을 함유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탈수로 인해 이러한 전해질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메스꺼움을 느낀다든지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천천히 조금씩 마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코코넛 워터에는 마그네슘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근육 경련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심한 갈증에는 오히려 고기 국물이나 스프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높은 수분 함량과 전해질 등 중요한 영양분들도 함께 섭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력을 얻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사골 육수와 동물성 단백질을 포함한 스프는 콜라겐을 추가로 공급해 조직 회복과 관절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과로로 인한 탈수가 생긴 경우라면 동물성 단백질 공급이 수분 공급 다음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스프나 육수를 드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리는 것입니다. 심한 갈증이 날 때 수박과 메론 같은 채소는 높은 수분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냉장고나 냉동고에 보관했다가 차갑게 먹는 것이 수분도 공급하고 몸도 식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탈수가 더위라든지 과로로 인한 것이라면 당분 보충도 함께 할 수 있어서 훨씬 효과적입니다. 심한 갈증에 드시면 도움이 되는 식품 가스파초, 처음 들어보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요. 과일과 채소가 듬뿍 들어가 있는 냉수프를 이야기하는데요. 여름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차갑게 즐기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식품이 바로 가스파초입니다. 전해질과 칼륨 등이 풍부한 토마토가 주 재료로 되어져 있는데요. 토마토는 수분 함량이 94%나 되고 주먹만한 것 한 개가 22칼로리밖에 되지 않아서 다이어트를 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스파초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토마토에 오이나 피망, 올리브 오일 같은 것들을 넣고요. 마늘과 양파 등을 넣고 소금, 후추로 간을 하면 끝입니다. 갈증이 심할 때 드시면 도움이 되는 식품 다섯 번째, 스무디입니다. 심한 갈증이 있을 때 스무디를 먹는 것은 더 많은 수분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유나 주스 또는 무가당 아이스티에 과일과 채소를 넣어서 만드는데요. 여분의 단백질을 원한다면 요거트를 첨가하거나 아니면 식물성 단백질 파우더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메스꺼운 증상이 있다고 한다면 생강이라든지 민트를 넣게 되면은 속을 진정시키는 효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심한 갈증에 도움이 되는 식품 6번째는 우유입니다. 중요한 전해질과 많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로나 더위로 탈수되거나 식욕이 떨어지는 일이 생겼다면 우유를 선택하는 것은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운동 후에 칼로리와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우유를 마시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재미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성인 남성 72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요, 우유를 마신 뒤 서너 시간 동안 지켜본 결과 물보다 체내에 수분을 더 많이 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유 안에 들어있는 유당을 비롯하여서 나트륨, 칼륨 등 영양소가 몸에서 수분을 흡수하는 속도를 촉진하고 소변으로 배출되어지는 시간을 늦췄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심한 갈증에 도움이 되는 식품 7번째, 차즈키 소스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조금씩 우리나라 안에서도 알려진 식품인데요. 요거트와 오이에 마늘과 허브, 식초 등을 넣고 채소를 찍어 먹는, 그리스에서 즐겨 먹는 영양가 있는 소스입니다. 요거트는 높은 수분 함량과 프로바이오틱스를 가지고 있고, 오이는 자신의 몸무게의 85%의 물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분 공급에 아주 도움이 될 수 있죠. 혹시 집에서 차즈키 소스를 드실 때는 오이에 있는 수분을 짜내지 마시고 생거 그대로 차즈키 소스에 찍어서 드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한 갈증이 있었을 때 가장 쉬운 방법으로 소금물 마시기입니다. 소금물 마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소금을 탄 물을 마시는 것이죠. 만드는 방법은요, 맹물 2리터에 천일염을 반 티스푼 정도를 넣고 녹인 후에 드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이온 음료보다도 다양한 전해질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미네랄 워터보다도 다양한 미네랄과 함량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전해질이나 미네랄 보충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추가적인 탈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혈액의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데요. 이때 땀으로 수분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해질도 같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전해질 보충이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해질이 보충되지 않으면 일사병으로 사망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수분 공급도 중요하지만 전해질 공급도 중요하고, 탈증이 되었을 경우에는 당 보충과 단백질 보충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간단한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목이 마를 때가 많잖아요. 물을 엄청 막 벌컥벌컥 마시잖아요. 이렇게 마셔도 괜찮을까요? 물을 마시는 데는 요령이 있습니다. 조금씩, 자주, 많이 드시라는 거죠. 물 얘기 나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질문하셨던 것처럼 목이 마르다고 해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냐면, 땀으로 인해서 소실된 전해질이 있다 보니까 물이 흡수가 되면 피의 농도가 옅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혈액이 혈액으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땀을 많이 흘렸을 경우에, 마라톤을 했을 경우에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물이 우리 몸에서 빠르게 흡수된 이후에 혈액을 묽게 만들어버리고 농도를 맞추지 못하면 항상성이 깨져서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수독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이 독으로 변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갈증이 심하다 하시더라도 물을 벌컥벌컥 드시는 것들은 주의가 필요하고요.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다가 잘못하면 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이 체하면 약도 없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어린아이일수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여름철에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생각보다 다양한 이야기를 해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본인에게 맞는 것들을 선택해서 갈증을 해소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여름철에는 갈증이 생기기 전에 충분한 수분 공급을 통하여서 건강을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